지금 미국 집 사는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돈 잘 벌어도 집 못 삽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이 그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은 완전히 다른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현금 흐름도 좋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은행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바뀌었는데 모기지 시스템은 아직도 20년 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출들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금융 시스템은 대량 생산 시대의 노동 구조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 장기 고용, 안정적인 월급, 정규직 중심 사회, 즉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은행 역시 차용인을 심사할 때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가, 직장이 안정적인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같은 소득이 있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대출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안정적인 직장은 곧 안정적인 상환 능력이라는 공식이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통적인 모기지 시스템은 자산보다도 사업 가능성보다도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인인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 밖에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우버 도우대시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로 수익을 만들거나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거나 AI를 활용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 하나에 소속된 직원이라기보다 개인 한 사람이 직접 수익을 만들고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회사에 평생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득 구조를 동시에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이미 직장 중심 경제에서 개인 중심 경제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수익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은행 대출 심사는 아직 과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성장하고 현금 흐름도 강하고 자산도 많은 차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공제가 너무 많거나 여러 수입원이 섞여 있거나 법인 구조를 사용하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변화를 미국 주요 경제, 금융 매체들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제, 금융 주요 매체들은 non-QM 확대를 단순한 특수 대출 증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노동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도 그 변화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존 월급 중심 대출 심사 시스템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지금 non-QM 시장이 다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업가, 투자자, 자영업자처럼 실제 자산과 현금 흐름은 강하지만 전통적인 소득 구조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세금 전략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여러 법인을 사용하거나 여러 수입
구조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과거처럼 직장 하나에 월급 하나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켓 워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위험한 대출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이번 시장은 2008년의 시장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상환 능력이 약한 차용인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이 공급되었다면 지금 넌큐엠 시장의 상당수 차용인들은 고소득 사업가, 자산가, 투자자, 현금 흐름이 강한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 계층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포브스는 이제 넌큐엠을 단순한 특수 대출이나 외외적인 상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으로 소득을 보는 뱅크 스테이먼 론, 렌트 수입으로 심사하는 DSCR 론,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보는 에셋 베이스드 론 같은 대출들이 점점 하나의 새로운 주요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인만 대출받는 시대가 아니라 사업, 투자, 자산, 현금 흐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금융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은 서서히 직장 중심 심사에서 현금 흐름과 자산 중심 심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대출 상품 몇 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돈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권은 점점 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소득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업 기반 수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플랫폼 경제 노동자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확대되고 있는 넌큐엠 시장은 단순한 대출 상품 변화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노동 구조와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트럼프 2기 정치 방향에서도 민간 금융과 대체 금융 시장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뒤에는 AI 시대라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I가 확산될수록 기업들은 점점 더 고정 인력을 줄이고 프로젝트 중심 구조와 자동화 중심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단기 계약, 개인 사업, 다중소득 구조 같은 형태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평생 월급 받는 구조보다 개인이 여러 방식으로 직접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 역시 기존의 정규직 중심 심사 구조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경제에서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직업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어떤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사업 매출이 얼마나 꾸준한지, 플랫폼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 금융 시스템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유지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넌큐엠 시장이 다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넌큐엠은 과거처럼 은행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적 대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존 월급 중심 금융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받아들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미국 월급 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법인 대표, 투자자, 해외 소득자들은 실제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은 강한 경우가 많지만 미국 은행이 익숙하게 보던 정규직 월급 구조와는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소득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법인을 사용하거나 해외 자산에 섞여 있거나 세금 구조가 다르면 기존 은행 시스템 자체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넌큐 구조는 단순히 미국 내 특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가와 해외 투자자들을 점점 더 흡수하는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심사 방식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구조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과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과 자산 구조, 사업 구조, 데이터 기반 수익 능력을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대출 기준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비전통적 대출 심사 방식, 은행 밖 자본이 직접 대출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모대출 시장, 실제 수익 흐름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현금 흐름 기반 심사, 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금융,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대출 구조를 바꾸는 핀테크 기반 대출 같은 흐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누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보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 흐름 역시 금융 시스템이 누구를 인정하고 대출을 해주느냐에 따라 바뀌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어떤 사람과 어떤 구조를 더 인정하기 시작하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월급 구조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 여러 수익원이 연결된 구조, 렌트 수익이 안정적인 구조, 플랫폼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데이터 AI 산업과 연결되는 지역과 자산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히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집 자체보다도 그 자산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어떤 금융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바뀌고 있는 것은 모기지 대출 상품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노동 구조가 바뀌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금융 시스템까지 다시 설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인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모기지 금융시장은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돈을 만들고 유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넌큐 시장은 어쩌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와 플랫폼 경제가 더 커지고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사업가, 다중소득 구조가 더 많아진다면 과연 지금 모기지 은행 시스템은 언제까지 과거의 월급 기준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회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월급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월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인정하는 현금 흐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